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담장 안에서요. 담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담장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만 맡았어요.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담장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북소리도 들렸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도요. 오늘은 사또의 환갑 잔치였습니다. 백성들의 것으로 차린 잔치였어요. 때는 영조영간.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고을 사또의 성은 정씨였어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4년째. 그 4년 동안 정 사또가 한 일이 있다면 자기 배를 불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명목으로 걷었고 부역을 명목으로 부렸고 온갖 자벽을 명목으로 갈취했어요. 그러다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정 사또는 잔치를 벌이기로 했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잔치였어요. 관아 마당에 차이를 쳤습니다. 인근 고을 수령들한테 청첩을 돌렸어요. 기생을 불렀고 악사를 불렀고 광대를 불렀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댔을까요? 백성들이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아전들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또 어른 환갑 잔치에 쓸 것들을 걷는다. 쌀을 냈습니다. 기름을 냈어요. 고기를 냈습니다. 배를 냈고 돈을 냈어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닭이 있으면 닭을 가져갔어요. 항아리에 남은 된장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지붕에 얹어놓은 볕단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반 사또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사꾼은 없었으니까요. 잔치날. 관아 안에서는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생선이 쪄졌어요. 떡이 쌓였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며 빈밥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잔치가 한창이던 오후였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나타났어요. 옷은 여기저기 기웠고 갓도 쓰지 않았습니다. 맨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거지였습니다. 그 사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포졸이 나와서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 잔치날 뭔 거지가 와서. 사내가 말했어요. 잔치날이라 온 거요. 술 한 잔만 얻어 마시면 돼요. 포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사내가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워낙 당당했어요. 잔치 자리에서 술 한 잔 청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요? 포졸이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어요. 어차피 잔치 자리에 사람이 많으니 한 명쯤 더 있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내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일 아래 수령들이 죽 앉아 있었어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고기가 있었고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때 정 사또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게 뭐야? 저 거지 같은 놈은 누가 들였냐? 아전이 황급히 달려와서 사내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사내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 사또가 소리쳤어요. 이 천한 거지놈이 당장 끌어내라. 사내가 그때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가겠소. 하지만 나가기 전에 시 한 수만 읊어도 되겠습니까? 정 사또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거지놈이 시를 읊겠다고. 주변 수령들이 킥킥댔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시오. 웃음거리가 되든 뭐가 되든.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의 구걸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금잔의 술은 1000사람의 피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수령들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정 사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라. 마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을 치던 악사도 멈췄어요. 기생도 손을 내렸습니다. 정 사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이 감히.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품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정 사또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사내가 손을 꺼냈어요. 3마리 말이 새겨진 손바닥만 한 청동 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차일이 흔들렸어요. 정사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수령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포졸들이 엎드렸습니다. 악사들이 엎드렸어요. 기생들이 엎드렸습니다. 마당 전체가 엎드렸어요. 박문수였습니다. 정사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고기를 집어먹던 손이 이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 줄줄이 엎드린 수령들, 무릎 꿇은 정사또,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들, 담장 밖에서 냄새를 맡으며 서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 박문수가 아전을 불렀어요. 지금 당장 대문을 열어라. 아전이 머뭇거렸습니다. 열어라. 대문이 열렸어요. 담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어요. 이 음식은 이 자리에 있는 수령들 것이 아니오. 이 고을 백성들의 것이오. 다 들어오시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관아 마당에 들어가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문수가 직접 손짓했어요. 들어오시오. 앉으시오. 수령들이 먹다 남긴 상이 거쳤습니다. 새 음식이 백성들 앞에 놓였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기였어요. 구운 고기. 태어나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줬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옆에서 노인이 떡을 받아들었어요.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 씹었어요. 박문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다 나눠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백성들이 먹는 걸 멈추고 봤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암행어사가 백성들한테 절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진작 왔어야 했습니다.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그리고 정사또를 돌아봤습니다. 포박하시오. 정사또가 포승줄에 묶였어요. 환갑 잔치 옷을 입은 채로 정사또가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백성들이 양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정사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압송하는 관리에게 말했어요. 법대로 하시오. 박문수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었던 거겠죠. 이 마당이 오늘 처음으로 자기들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박문수가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모두 나눠주시오. 한 점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아이 손에 고기 한 점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어서요. 박문수가 쪼그려 앉았어요.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맛있다.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박문수가 일어섰어요. 마당을 나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고를 채우는 것은 곡식이지만 나라를 채우는 것은 백성의 웃음소리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담장 밖으로, 길 위로, 또 다른 고을을 향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